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1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2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길옆 배수로에서 27살 보육교사 이모 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이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박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 씨가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가 당초 사망 추정 시각이 아닌 실종 당일에 숨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와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 분석 자료 등을 보완해 2019년 박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를 탔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을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다 1심, 2심 그리고 이제 오늘 대법원까지 다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 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젠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장기 미제팀을 꾸리고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면서 9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올해로 71주년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참전용사들 가운데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국방부의 유해 발굴로 가족을 찾은 참전용사의 유품이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 줄로 늘어선 유가족들. 호국 전사자의 귀한 패와 유품을 맞이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겠다며 참전한 고 송달선 하사. 고향 제주를 떠난 지 71년 만에야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저희가 찾아드렸으면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시고 아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좀그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고요. 했어요. 하다가 이게 참 왔으면 얼마나 좋았대요. 네, 아유 별로. 고 송달선 하사는 1925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태어나 전쟁이 나자 1950년 9월 25살 꽃다운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참전 9개월 만에 국군 수도사단과 11사단이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인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송 하사의 유해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인제 설악산 고지에서 벌인 국방부 유해 발굴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지 못하다가 2019년 송 하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며 제주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서 발굴 10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송 하사의 아들은 미처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국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얼마나 저는 기쁘고 참 감격스럽고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 수고도 해주셨고 발굴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때까지 같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족을 찾지 못한 제주 출신 전사자만 1,560여 명, 유가족 400여 명이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자는 송 하사를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전사하신 분을 찾으시려면 유가족분들이 시도 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반드시 아버님이나 삼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도 채취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화사의 유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오는 12월 개원되는 제주 국립묘지에 제1호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09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이며 1명은 해외 입국자,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 연관자로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0시 기준 접종 완료자가 47만 4,300명으로 접종률이 7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44일 만으로 전국 평균 70% 돌파 시점에 비해서는 나흘 늦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오후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한 사회 분야 적용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각종 축제와 행사가 대거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뤄졌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다시 본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충북 제천에서는 2년 만에 열린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서 행사 공간을 분리하고 이른바 백신 패스를 일부 도입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제천 야외공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수십 개와 임시 공연장이 세워졌습니다. 맞은편에서는 꽃과 조형물로 꾸민 정원과 푸드트럭이 행사 분위기를 더합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지난해와 달리 현장 개최를 결정하며 돌아온 풍경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해야죠. 판매하면은 다 수익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지역 예술단체 공연과 자전거 탄 풍경, 카더가든 등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무대, 학술대회 같은 각종 대면 프로그램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행사장을 두 공간으로 나누고 인원을 제한하면서 해소했습니다. 주요 공연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만 출입하도록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정원과 전시관 등 나머지 공간은 접종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도 2번 맞고 이랬으니까 좀 안심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모인 데 왔어요. 노래한다니까 와서 노래 구경도 하고. 다만 완전한 대면 전화는 잃은 만큼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처음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 하는데 많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축제가 열린다 하니까 마음은 좀 들떠 있어요.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제천 한방 제품 한 40여 정 되는데 또 지역 농특산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 충북 축제 가운데 절반이 취소된 끝에 다가온 위드 코로나. 북적이고 활기찬 제 모습을 찾을 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임박해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놓고 최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일몰제로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의 30%가 해제됐고 앞으로 해제될 공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원주시 대표 공원인 봉화산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예상되면서 지금부터 공원 해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원주 봉화산. 자연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지역 대표 도심숲입니다. 여기 시내 이렇게 산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 좋고 운동하기 너무 좋아서 여기 낮에도 오면은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심숲도 9년 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됩니다. 봉화산 택지와 무실 택지, 원주시청과 인접해 어느 지역보다 개발 수요가 높아 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공원 조성이 필수적인데 무실동과 단계동, 만종리에 걸친 135만 제곱미터 가운데 68%인 92만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토지 보상비만 현 시세로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가 해제 시기에 임박해 매입에 나설 경우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공원 조성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지형상 중앙근린공원처럼 아파트를 전제로 한 민간 자본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봉화산은 예전에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굉장히 난개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들이 무참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의 30%를 잃었습니다. 태장체육공원과 봉산근린공원, 평장공원, 호국근린공원 등 전체 822만 제곱미터 가운데 292만 5천 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해제됐습니다. 해제 지역은 보존 녹지 등으로 지정해 일단 난개발은 막았지만 사유재산과 충돌해 이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라진 면적만큼 다시 공원을 확보한다기보다 최소한 지정 해제를 앞둔 공원을 지켜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산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 논의를 해서 땅값이 상승하기 전에 빨리 지금 시급하게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산림청이 사유림을 매입했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없어 멈춰선 상태. 이제 남은 시간은 9년. 시간은 빨리 흐르고 9년 뒤면 토지 매입비는 훨씬 더 비싸집니다. 지금부터 공원 해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휴식처인 봉화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10월의) 끝자락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해서 가을을 느끼기 좋겠는데요. 오전에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어제보다 2, 3도 올라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은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원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해안가로 물결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5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송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보상 청구권 상속 범위를 5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례 접수에 지금까지 30건이 접수돼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해 질주하는 이륜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야간 단속 2시간 만에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유발, 불법 튜닝 등 46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업 활성화 등으로 올 들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며 야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과 돌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돌봄교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 모임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가 접수되자 제주도가 13일 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을 전달해 불교부 결정을 내리게 했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